자, 오늘은 한국사 인증시험이죠. 그 기출문제.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급이 아니라 중급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죠. 수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꼭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어느 점수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아주 뭐 깊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중급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구성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페이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1번에 보시면은 세시풍속이 나오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정규 수업을 할 때에도 그죠? 수업을 할 때 어땠습니까? 이론반 수업할 때도 분명히 세시풍속, 명절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사 인증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꼭 역사만이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풍속 이런 거죠. 우리 젊은이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풍속은 다 잃어버리고 외국의 풍속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바로 즐겨왔었던, 유지해왔던 이런 명절이나 바로 세시풍속, 민속놀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국사 인증시험에 바로 취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자, 우리는 음력을 주로 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양력도 따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뭐냐, 우리가 24절기 있죠? 동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바로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따지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음력으로 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혹시 우리가 양력을 쓴 건 언제부터냐 하면은요, 1895년에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을미개혁 때 뭘 채택했느냐면은 을미개혁 때 양력을 쓰기로 채택을 했어요. 자, 근데 1년 지나서 1896년부터 양력을 썼어요. 1년 지나서. 근데 양력을 썼다고 해서 음력이 없어지는 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력을 쓰면서 기존에 썼던 음력도 병행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음력과 양력을 병행한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생일이나 이런 것은 음력을 따지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이외에 기념행사 같은 거 보면 또 양력을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집도 우리 애들도 생일은 다 음력으로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하고 안 씻고 결혼기념일 같은 거 보면 또 양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과 양력을 병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자, 우리나라는 1895년에 양력을 채택을 해서 1896년부터 양력을 썼는데 기존에 썼던 음력도 같이 썼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겸해사도 도심으로 해서 나중에 근현대사 강의할 때, 근현대사 수업 들을 때 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특징적을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력 5월 5일. 자,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양력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린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뭐가 있느냐면은 옛날에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제천 행사. 그죠? 근데 추수감사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사만에 5월제라고 하는 게 있었고 10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5월제를 수린날이라고 했고 10월제를 계절제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두 개 다 합쳐서 5월제, 10월제도 계절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변한 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근데 거기 수린날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5월을 수린날, 10월을 계절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뭐라고 한다? 그냥 계절제를 하지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5월이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들? 요게 단어가 된 거예요, 단어. 요게 뭐가 됐느냐면은 상달, 고사라고 하는 게 됩니다. 돼지머리 잡아놓고서 전하고 노는 거 있죠? 고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간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하여튼 수린날이라는 얘기 있죠? 또 있습니까? 창포문에 머리를 감는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됐습니까? 무슨 더 수리취떡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씨름과 근해가 있네요. 꼭 씨름과 근해라고 하는 건 그때만 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때 이제 단오 때 많이 했죠. 앞에 있는
창포문에 머리를 감는 건 무조건 단오 때만 한 거고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해하면 뭐 생각납니까? 이도령과 춘향이가 처음 만난 것도 근해띠다 만났잖아요. 그게 단어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치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통해서 특히 뭘 통해서 5월 5일 수리날 창포문에 머리 감는다. 요게 큰 특징이에요. 왜? 나머지 뒤에 좀 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씨름이나 근해는 단오 때 주로 탔지. 그때만 단 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한 건 아니니까 특징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팥죽 먹죠. 동지 때 팥죽 먹죠. 겨울이 가장 길다 뭐 그거 아닌가요? 그죠? 하여튼 동지 팥죽을 먹습니다. 자, 칠석이 있습니까? 칠석은 2번에 문제 있으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추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추석을 한가위라고 한다. 그죠?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다르게 쓰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하면 모르면 사실 그죠? 요즘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송편 그죠? 잘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추석 때 송편을 먹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잘 알죠? 그죠? 그 희한하지. 우리나라 떡은 안 먹으면서 또 케이크는 또 그냥 좋아하죠.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걸 좀 알아두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5번에 있습니까? 한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식은 어떻습니까? 찬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죠. 찬 음식.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목일 정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때가 바로 봄 가뭄 들고 잘못하면은 뭐가 난다? 산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만 합니까? 식목일, 나무 심는 날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에 가서 불 내서 태워 죽이는 게 더 많아요. 심는 것보다 잘못하면은. 근데 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식이라고 해서 조상님의 묘가 겨울에 무슨 일이 없었나, 때에는 잘 살았나, 때에는 잘 유지되고 있나, 그래서 잘못된 걸 또 때를 바꿔준다든지, 됐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조상님의 안위를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또 어떻게 하다, 잘못하면 조상님 묘소 옆에다가 불 질렀다 불 내지 말고, 불 때다가,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서 찬 음식을 먹어라. 됐습니까? 산불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참배, 조상의 무덤에 안위 같은 걸 살펴놓으면서 갈 때 산불 날 수 있으니까 도시락 싸가서 찬 음식 먹어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한이 차갑다. 식, 먹는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은 옳은 거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견우와 직녀와 관계되어 있다. 옷감 짠다. 목동이다. 됐습니까? 견우와 직녀. 너무나 바로 일을 맡겨놨는데 지들 사랑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일을 안 해. 너무 일을 안 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떻습니까? 떨어져놨다. 1년에 한 번만 만나게 했다. 그래서 까마귀인가요? 까친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이 달이 낮아서 만난다. 뭐죠? 오. 그러니까 온 거 보니까 까마귀인가 봐. 그죠? 까마귀 옷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오작교라고 하는 오작교인가 참? 오작교라고 하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리가 있죠? 그래서 오작교라고 하는 다리를 연결해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누가? 견우와 직녀.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4번에 보면은 7월 칠석이다 이런 얘기하죠. 줄여서 칠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진짜 재밌게 말씀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도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또 현실적으로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정도 나이라면 거의 뭐 실질적으로 나 어렸을 때 어르신을 많이 하셨으니까 반님 보기도 하고 나도 만들어 본 것도 있고 놀아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효도한다는 생각 가지고서 좀 어깨에 주물러 드리면서 좀 얘기 좀 해달라면은 손자 손녀가 와서 들면 또 귀여우시겠어. 잘 말씀해 주시겠죠. 자,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나머지 1, 2, 3, 5는 앞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죠? 자, 그러면 3번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였으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둘이 다섯 번째 줄에 가을빛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 가을에 있는 거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송편이 있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니까 가을 정도 되겠죠? 그때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상님들에게 수확한 바로 음식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됐어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 1번. 자, 따질 거 없죠? 앞에서 분명히 송편 얘기했습니다. 한가위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동지도 말씀드렸죠. 칠석도. 자, 설날이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바로 떡국을 먹는다. 또 있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떡국을 먹는다, 세배한다는 얘기 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설날. 자, 그러면 5번에 청월대보름 됐습니까? 청월대보름 어떻습니까? 1월달에 바로 음력 1월달 뭐였습니까? 보름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아마 4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 따질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있어요? 먼저 뭐죠? 호도 같은 거 탁 깨가지고서 바로 잡기를 몰아낸다. 불엄이라고 하죠. 불엄. 자, 됐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농사를 맞이해서 병충해양통 없애기 위해서 불을 내서 태우죠. 지불놀이다. 됐습니까? 지불놀이 하면서 그런 풀을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 잡곡 같은 걸 섞어서 먹죠. 오곡밥. 또 여러 개 나물 같은 것도 섞어서 먹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또 있으면은 더위 사가라, 그래서 더위 팔기 이런 것도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반 수업을 할 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다. 왜? 음식 또는 민속놀이에서 한두 개 정도만 탁탁탁 알아두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남들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있는 건 알아야 된다. 자, 다음에 4번 있습니까? 다음의 가상광고에 나타난 민속놀이 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솔직히 나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윷놀이 하듯이 윷놀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4개를 던져서 그죠? 하는 여기는 하나를 또 골려가지고 거기에 각을 지게 해서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몇 칸 올라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어느 벼슬 같은 걸 쭉 써놓고 난 다음에 4개 올라가고 2개 올라가고 사약 봐서 죽고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반집 같은 데에서 어린이들에게 왜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요. 관리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요. 그러니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관직의 위계 질서 같은 것을 어떻으면 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논의를 통해서 관직의 우위와 낮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민속놀이 하면서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은 윤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 어떻습니까? 가운데 나무 같은 거 있죠? 그걸 윤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있어요? 벼슬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얘기 끝난 겁니다. 뭐라고요? 승경도 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진한다는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것을 어땠어요? 논의 같은 걸 통해서 관직의 위계질서 같은 거라든지 직급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까? 윷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윷놀이는 꼭 언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날 많이 했던 게 언제냐면은 정월대보름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 많이 했었죠. 윷놀이 보는 사먹겠죠, 설마니. 고누놀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서 말판 3개씩 주고 난 다음에 서로 잡아먹게 한다든지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글쎄 이런 것도 주로 누가 했느냐면은 서민들이 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고요.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서민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가 내니까 그런 식의 좀 내지 않았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전놀이 어떻습니까? 차전놀이. 자, 두 패도 나무 같은 걸 엮어서 사람 한 명씩 타고 그 위에서 탁 마주치면서 싸우는 놀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고싸움하고 비슷하죠. 고싸움 같은 건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바로 집이 알죠? 벤 거. 그거 가지고 엮어서 새끼줄처럼 엮어가지고 막 크게 만든 거죠. 그건 고싸움이라고 하는 거고, 차전놀이는 나무로 엮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이 있습니까? 노다리 밟기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고려 후기 때,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홍건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가요. 누구? 노국공주, 부인 노국공주와 함께 피난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자, 안동까지 가기 전에 예천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비께서 발 걷고서 가자니 그렇지. 또 남자가 어버?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지역의 백성들이 모여서 바로 인위적으로 사람 몸으로서 다리를 놓은 거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길에, 물에 가서 이렇게 다리식으로 이렇게 구부린 거죠. 그 왕비가 밟고 넘어가게 거기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왕비인 노국공주가 자,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서 안동으로 어떤 피난 갈 때 중간에 백성들이 하천을 넘어가실 수 있게끔 그렇죠? 자기 몸으로서 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가게 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 노다리 밟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고려 말기 때 공민왕 때 이민족의 침입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고누문오리 정도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아니면 고누문이 나와도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가지고서 어떠고 뭐 하면은 그림이 있는 거는 아마 분명히 그림으로 그려서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5번에 다음의 가에 들어갈 민속론이 옳은 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또 거기 보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또 밑에 보시니까 인류 무형유산 이렇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이 다 사실은 바로 우리가 무형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둘째 칭단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거죠. 바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 입장에서 우리가 군사가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들을 동원해서 비행기 불 밝혀놓고 비행기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바로 사람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설도 있고 다른 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됐어요. 일단은 거기서 분명히 뭐였습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 나오죠. 또 뭐 있습니까? 이웃과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며 보이십니까? 옆에 한가위를 보내서 이렇게 돼 있죠. 아하, 주로 언제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추석 때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끝났죠.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자, 줄다리기 어떻습니까? 사실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도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됐어요. 줄다리기 하면 유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더나? 당진인가요? 당진이 어디로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지시 뭐 줄다리기가 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신청을 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죠. 자, 또 있습니까? 그 밑에 차전놀이 말씀드렸고 노다리 밟기도 얘기했고요. 남사당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누가 바로 그러니까 제인들, 광대들이 유명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흥성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하는데 백성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노동력을 일을 시키니까 힘들어. 불만이 있어. 그런 불만을 누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뭐 한 겁니까?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거죠. 열린음악회. 그럼 또 열린음악회 개최하고 전국노래자랑 개최하면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 막 앞에 나서 연예인들이 막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좋아서 박수치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가 있느냐면은 경기도 안성에 바우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바우덕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인들이, 연예인들이 됐어요. 단체로서 어떤 뭘까 놀이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남사당 놀이다 또는 그들을 남사당 패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이 1번은 얘기됐죠.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본다면 뭐에 대해서 세시풍속에 대해서는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대로만 자 뭐예요? 특징적인 딱딱딱 알아두면 된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날, 대보름, 그죠? 추석, 됐습니까? 동지. 그러니까 명절은 몇 개 나왔죠. 세시풍속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세시풍속이 명절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행하는 민속 놀이도 있죠. 그죠? 자, 가겠습니다. 6번에 다음의 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시대 전궁이나 되어 있죠. 아하, 조선시대 때 전궁,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된다. 요거 문제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정규만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깊이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둘러싼 도성이 있는데 도성이 있으면 도성의 가장 북쪽에 있다 해서 북거리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조선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궁이라고 단다. 경복궁이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창덕궁과 창경궁이라고 하는 건 동거리라고 얘기하고, 서쪽에 있기 때문에 경희궁이라고 하는 것은 서거리란다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